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선별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11월장에 제약바이오주가 강한 존재감을 나타낸 이후에 12월장 들어서는 약세장과 함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의 특허권 소송 이슈와 함께 노이즈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시장은요, 내년 1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를 시작으로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문가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인플바이오 리서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약바이오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누기 전에 알테오젠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알테오젠은 어떻게 보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만 남았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특허권 리스트, 특허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주가 역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쉽게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네, 아무래도 소송으로 가고 있는 네. 거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지방 법원이 키트루다 SC의 판매에 대해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제 판매 금지가 유럽 다른 국가로 확산되느냐 하는 그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할로자임이 미국 특허 법원에 이제 알테오젠의 네. 알트비포와 관련한 그런 특허가 무효다, 이제 제법 특허가 무효다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독일에서 머크가 이제 할로자임이 가지고 있는 엠다제라는 특허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무효 소송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판매 금지 가처분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할로자임이 미국에서 제기한 알트비포 관련한 제법 그런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키트루다 SC의 상업화입니다. 그런데 이 상업화를 전혀 흔들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중요도는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소송 관련한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은 필요하다. 그러나 부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가에 미치진 않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알테오젠 하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독일 지역 내에 일단 한정이 되어 있고요. 유럽 쪽으로 확산이 되느냐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할로자임이 미국에서 제기한 알트비포 제법과 관련한 특허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 키트루다 SC의 상업화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을 막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하셨던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텐데 전혀 관계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각을 좀 넓혀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다 같이 잘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안에서 개별적인 이슈로 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종목별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네, 이제 2026년을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년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은 네. 바이오가 미국도 4분기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대비해서 이제 바이오텍 지수가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는 거죠.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금리가 일단은 안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정책 리스크입니다. 1년 동안 계속해서 이 정책 리스크가 바이오 산업을 흔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점차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IT 기업 대비해서 바이오 기업의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올해도 10월, 11월 들어서면서
빅파마들의 기술 이전이라든가 그리고 M&A가 특히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네. 2026년도 이러한 부분들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더욱더 활발한 그런 바이오 업계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쪽으로 가보면 아무래도 CDMO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생물보안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 안에서 뭐 대표적인 CDMO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텐데 CDMO에 대한 투자 전략은 내년까지 어떻게 끌고 갈까요? 이제 커다란 이슈가 두 네. 개죠. 하나는 생물보안법입니다. 그런데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 미국의 국방수권법의 이제 통과로 인해서 같이 포함이 되면서 지금 이제 상원과 그리고 대통령 서명 요 두 부분만 남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그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 생물보안법이 미치는 영향이 제품이라든가 기기 뿐만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까지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빅파마나 아니면 바이오텍 중에서 이러한 영향권을 크게 이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청이라든가 그 하청까지 따진다 그러면은 클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수주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 그리고 또 이 법안을 상세하게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물량보다는 신규 물량에 대해서는 서서히 이전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로 보더라도 이 CDMO를 지원하는 그런 법안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제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제도적인 지원이라 그러면은 일단은 뭐 통관이라든가 뭐 그 인허가라든가 이런 네.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세제 지원. 지금은 생산 시설에만 국한되어 있는 세제 지원을 조금 더 기본적인 인프라까지 확대하는 그런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DMO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차세대 항암 제조 ADC 역시 바이오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국내 기업 역시 ADC 신약들을 본격적인 효과 검증 국면에 들어갔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각각 기업별로 개발 현황과 또 글로벌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네.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ADC는 비만 치료제와 함께 가장 핫한 분야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 항체에다가 페이로드를 붙인, 링커로 붙인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게 ADC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요. 내성 시장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DC 개발 방향성을 본다 그러면은 클린 타겟,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세포에는 가지 않고 암세포만 찾아가는 클린, 그리고 슈퍼 클린 타겟 관련한 이 항체를 개발하는 이제 니즈가 강하고요. 두 번째는 페이로드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로드 중에서도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토포1 억제제라는 것이 페이로드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신규 페이로드 또는 이 토포1과 토포1 억제제 그리고 다른 페이로드를 합친 이중 페이로드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거고요. 국내 업체들을 본다 그러면은 에임드 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항체 발굴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오파스, 링커와 또 페이로드를 같이 합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빠른 연구 개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와 함께 ADC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각 기업의 개발 현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를 언급을 할 때 매년 1월마다 돌아오는 JP모건 네. 컨퍼런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이벤트이기도 하고 빅파마들이 올 한 해 동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전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번 돌아오는 1월에 예정되어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주요 관전 포인트 어디서 찾을까요? 네, 역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1년 그 제약 바이오의 방향성을 탐색할 그렇죠. 수 있는 아주 네. 중요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도 많이 참석을 하죠. 그래서 올해 YTD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한 18%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내년까지 이 기관 투자가들이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분위기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바이오 헬스
헬스케어를 이끌고 가고 있는 빅파마들이 전체 다 참석을 해서 1년 동안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지, 특히 M&A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모달리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발표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빅파마들의 계획, 내년도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 지난 방송을 통해서 내년도 텐베거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코오롱 티슈진을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코오롱 티슈진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 호재단이 있었죠. 한번 짚어주시고 계속해서 내년도 텐베거 종목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텐베거 종목이라기보다는 네.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임상과 관련해서는 약간 실패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 1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 바이오의 속성상 내년도 임상 결과를 앞둔 2분기에는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코오롱 티슈진의 임상 결과 발표는 그 발표 성공 실패 그 자체보다도 그 안에 숨겨진 데이터들을 잘 봐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드모드, 즉 근본적 치료제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 데이터가 디모드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시장은 두세 배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더 위로 상향해서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기대되는 임상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코오롱 티슈진 이외에도 단기보다는 그래도 내년도 중장기적인 관점 아래 어떤 토픽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좀 그 바이오가 일부 종목에서 과열 현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타라든가 네. 약간 투기적인 그런 매매가 일부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찌됐건 2026년을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전부 다 떨고 가는 게 이제 좋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내년도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리가캠이라든가 아니면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의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될 종목들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혜진 인플바이오 리서치 대표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